안녕하세요 여러분, 할인보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어플을 좀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 저 같은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어플들입니다. 저를 좀 간단하게 말하려면 역시 MBTI를 얘기하는 게 좋겠죠. 전 어렸을 때부터 ESTJ가 나왔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MBTI가 유행을 하면서 유료 정식 검사를 받아봤는데 역시나 ESTJ가 나오더라고요. 뭐 ESTJ의 성격 중에 오늘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효율적인 거거든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그러니까 항상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못 지키더라도 일단 계획을 머릿속으로라도 다 세우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이어리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 일정, 스케줄로 작성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도 맨날 그 스터디 플래너 작성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플래너 작성 되게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고 자기 전에도 내일 뭘 할지를 고민하면서 자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어플을 오늘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 같은 분들이 꼭 아니어도 효율적으로 좀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소개드릴 어플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어플은 루티너리라는 어플인데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한창 미라클 모닝이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제가 그런 거, 역시 저는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일찍 일어나는 거에 대한 약간 뭐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목표라는 게 어렸을 때 항상 있었어요. 근데 미라클 모닝이 유행하면서 그게 진짜 좋다 하니까 나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으로 일찍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일어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는 났는데 누워가지고 유튜브 영상 보느라 1시간 다 지나고 이러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막 아침에 일어나서 차 마시고 샤워하고 근데 저는 아침에 씻는 스타일이 아닐 뿐더러 아침부터 귀찮게 일어나서 차 마시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뭔가 효율적으로 이 아침 시간을 잘 돌려줄 수 있는 어플이 없을까 하고 찾다가 알게 된 게 이 루티너리 어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루티너리 어플인데 이거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설정을 해둔 겁니다. 제가 설정을 해둔 걸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 정리, 씻고 화장품 바르기 10분, 물 마시기 1분, 오늘 일정 확인 5분, 글쓰기 15분, 아침 공부 30분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그거를 추가를 해가지고 넣어줬어요. 근데 보시면 저는 아침에 글쓰기 이거 하면서 아침에 간단하게 일기 같은 거 쓰기 좋고 저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침에 공부를 딱 이걸 통해 가지고 30분 집중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넣어줬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여러분이 하기 좋은 다양한 콘텐츠들 여기서 추가할 수 있고 아침 미라클 모닝뿐만 아니라 저녁에 나이트 루틴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전에 하는 루틴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운동도 어떤 운동을 할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졌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매일 아침에 이걸 눌러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보시면 이걸 눌러서 여기 재생을 누르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을 하면 잠자리 정리 1분 동안 끝나면 삐삐삐삐 알림이 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건너뛰기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고 이런 식으로 하루 일정을 다 이렇게 끝이 나면 오케이 해가지고 짝짝짝짝 루티너리가 박수 쳐주고 막 다 눌러서 4초 만에 끝내버렸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게 되게 큰 장점이 뭐냐면 일단 딱 눈 뜨자마자 뭘 하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 뭔가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하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한다는 거에 의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되게 좋고 두 번째 또 좋은 점 애플워치 연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기본 나이키 이거 뭐지? 워치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제일 왼쪽에다가 루티너리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루티너리를 실시를 하면 이렇게 보여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미라클 모닝을 이거 눌러가지고 바로 리스타트해서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3, 2, 1 떠가지고 여기서 바로 잠자리 정리 57초.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넘기면서 할 수가 있고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휴대폰 찾아보고 이러고
할 시간을 줄여주니까 그게 굉장히 편해가지고 루티너리 어플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 강추하고,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갤럭시 워치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한테 좀 더 유용한 어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레스트 어플입니다. 이거는 나무 키우기 어플인데 집중력을 올려주는데 되게 최적화된 어플이에요. 일단은 이거는 유료 어플이고 정확하게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커피 한 잔 값 정도여서 그냥 쿨하게 결제를 했습니다. 포레스트 어플은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 시간 동안 핸드폰을 안 보고 뭔가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시간을 재는 이렇게 하는 걸로도 할 수 있고, 여기 포기 누르면 10분 이내로 중지할지 나무가 시들게 됩니다. 나무가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포기를 하면 다음에는 더 잘할게요 하면서 나무가 시든 나무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무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솔직히 좀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는 뭔가 그런 뭐 나무를 키우는 맛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약에 시간을 채울 경우에는 나무가 쭉쭉 자라가지고 나의 숲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의 숲에 이렇게 지금 오늘 죽은 나무만 있죠. 이렇게 나무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타이머 모드로 바꾸게 되면 그냥 얼마, 1시간 이내에 집중할 시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초집중 모드를 없애면 앱을 떠나도 나무가 죽지 않아요. 근데 이러면 살짝 이제 효과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뭐 얼마나 공부했는 시간이 재고 싶고 나무도 같이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나무를 키우다 보면 상점에서 나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거 매화꽃 하나밖에 못 샀거든요. 근데 나무가 비싸요. 그래가지고 예쁜 나무는 비싸서 지금 새로 이거 수선화 나무가 나왔는데 이거 나무도 한번 사볼까 고민 중이에요. 그 나무 사고 싶으면 그냥 동 충전해서 하는 방법, 현질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고, 시간을 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랫동안 집중을 해서 그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사서 숲을 만드는 약간 그런 어플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쓰다가 그만두게 된 게, 뭔가를 할 때마다 어플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키고 준비하고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하게 되고 꼼꼼하게 뭐 체크 안 하게 되고, 솔직히 나무 진짜 나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재밌었는데 갈수록 좀 마음이 내 마음도 시들시들해진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포레스트 어플을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타임 측정을 해주는 어플은 굉장히 저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집중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얼만큼 내가 집중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면 보고 나서 굉장히 그 뿌듯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열품타인데, 열품타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고 거의 뭐 고시생이라고 하면 무조건 쓰는 어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쓰니까 사실 쓰기 싫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열품타에 애플워치를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열품남 스토어가 있거든요. 여기 제가 3월 28일에 애플워치 측정을 제 돈 주고 구매를 한 게 있죠. 600불 꽃인데 600불 꽃은 4,900원입니다. 그래서 4,900원을 주고 이걸 결제를 했더니, 원래는 이 핸드폰에서만 애플워치 이렇게 공부 시작을 이렇게 체크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집중 모드가 꺼지고 체크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어플인데, 이제 애플워치가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자료 화면에 보여드릴 건데, 애플워치에서 연동이 되다 보니까 훨씬 편해졌죠. 굳이 핸드폰에 들어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기서 체크하고 할 수 있고 체크하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전 애플워치를 사고 가장 잘 쓰는 어플이 열품타 어플입니다. 물론 돈을 내야 되긴 하지만,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애플워치로 측정을 할 때는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서 핸드폰을 보더라도 연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애플 워치에서 측정이 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핸드폰을 보든가 말든가 이 집중 시간이 꺼지진 않습니다. 그게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쉽게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추천을 드리고, 특히 이거는 이렇게 파트를 나눠가지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과목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파트별로 어떤 업무를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한테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진짜 이게 손목에서 루티너리도 그렇고 열품타도 그렇고 제가 꾸준히 잘 쓸 수 있는 이유가, 핸드폰을 굳이 안 켜도 이 애플워치에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어플은 윌라 오디오북이에요. 이게 윌라는 오디오북 어플이고 정기 결제를 해가지고 구독하는 서비스인데 제가 여러분 경기도 사람이잖아요. 경기도 사람들은 어디를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동안 이제 여러분은 대부분 뭘 하시나요? 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음악을 듣고, 뭐 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멀미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버스 같은 데에서 유튜브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택시만 타도 멀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 편인데 특히 라디오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긴 하는데 사실 그 긴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볼까 싶었는데 멀미하는데 책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고 전자책도 역시 도저히 멀미가 심해가지고 못 보겠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게 바로 이 윌라 오디오북입니다. 이게 진짜 너무 유용한 게 정말 이 책을 듣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서 어느새 도착을 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강추드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이 책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어젯밤에 들으면서 잔 강의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놓으면 데이터를 아껴가지고 충분히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여기 잠자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잘 때도 항상 그 ASMR이나 책 읽어주는 그런 거를 틀고 자주 잠을 자요. 근데 유튜브로 들으면 안 좋은 점이 자고 일어날 때까지 계속 재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윌라 어플은 이게 1시간, 2시간 클립 종료 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 동안 재생을 할 건지 설정할 수 있어요. 거의 이걸 듣다 보면 1시간 이내에 잠들거든요. 그래서 거의 1시간으로 설정해서 자는 편이라서 이것도 유튜브보다 훨씬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배속도 역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빨리 듣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낭독자의 뭔가 속도가 있잖아요. 그 속도보다 살짝 빠르게 듣고 싶다면 배속 늘리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오디오 모드로만 들을 수 있고 이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PPT를 같이 보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동 시간 동안 이런 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오디오북도 있고 클래스도 있거든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건 클래스고 오디오북도 정말 책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4가지 책을 한 달 동안 읽었거든요. 시가 사랑을 데리고 온다, 공부하기가 죽기보다 싫을 때, 시를 잊은 그대에게, 피터래빗 이야기 이렇게 4가지를 읽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오디오북으로 듣기 추천하는 도서는 자기계발서예요. 소설 같은 것도 물론 좋기는 한데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 나오게 되면 낭독자분들이 다 다른 분들이 하나씩 잡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구연동화를 하듯이 약간 연기를 해주시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읽히긴 하지만 등장인물이 너무 많으면 헷갈려요. 근데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시점으로 끌고 가니까 굉장히 좋고 아예 너무 어려운 책 있잖아요. 인문학 책이나 이런 거, 시 이런 거는 좀 오래 음미하면서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는 살짝 부족하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책을 눈으로 읽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자기계발서나 정말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서평이래. 그 수필 같은 글들은 굉장히 오디오북으로 듣기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잘 가고 평소에 이동할 일이 많으신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 듣는 것보다 사실 이런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는 게 뭐 마음의 지식, 교양이 늘어나고 어쨌든 조금 더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진짜 이게 좋은 게 가족 한 명한테 무료로 공유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가 요금 없이 윌라를 둘이서 쓸 수 있어요. 가족을 초대하고 멤버십 혜택을 누리세요 해서 한 명과 아이디를 공유할 수 있어요. 넷플릭스 계정을 여러 명이 나눠서 쓰는 것처럼 나눠서 쓸 수 있고 서로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은 지켜주면서 이러면 한 달 가격으로 2사람이 쓰는 거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한 가족 내에서 쓰기 굉장히 좋은데 여기 보시면 어린이 도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책 읽어주는 거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어머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책 읽어주는 게 근데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틀어주면 전문 성우분께서 구연동화를 읽듯이 잘 읽어주시니까 아이들한테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또 좋다고 생각한 게 여기 영어 오디오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트이도록 영어 연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원서를 한번 이걸로 읽어보려고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어 책을 이렇게 읽는 것도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더불어서 이제 또 좋은 점이 웹소설까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웹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웹소설도 돈 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물론 모든 웹소설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재밌는 웹소설들도 읽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거는 살짝 오글거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뭐 좋은 점밖에 없네요. 뭐 단점이라고 하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 근데 뭐든 어쨌든 책 한 권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쌉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책을 사려고, 저는 원래 독서를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샀는데 진짜 요즘은 책을 못 사겠는 거예요. 책 한 권에 기본 15,000원이 그 두 권 사면 30,000원인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제 빌려서 읽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디오북을 이용하니까 사투리 시간까지 이용해가지고 책을 읽는 게 너무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최근에 30일 동안 이용한 오디오북 4권이잖아요. 그래서 33,210원의 콘텐츠를 감상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이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확실히 좀 책을 간 보면서 읽어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모든 책을 사서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좀 짧게 읽어보고 이 책 괜찮네 했을 때 사서 쓰고 이런 방법도 사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너무 장점만 말했네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단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모든 책이 있진 않다는 거. 그래도 베스트셀러들은 대부분 있고요. 이제 저는 좀 사람 목소리에 좀 예민한 편이라서 낭독자를 좀 잘 골라야 되는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이 책의 낭독자를 여러 명 고를 수 있는 건 아니고 책마다 낭독자가 정해져 계시기 때문에 그 약간 목소리가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이고, 그리고 연예인분들이 읽은 책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뭐지? 김혜수님이 낭독해주시는 책? 그런 것도 있고 그거 너무 좋지 않나요? 목소리 진짜 좋으세요. 이거 나의 아름다운 이웃을 김혜수 낭독 에디션, 이런 거는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오직 윌라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고 이런 거 되게 다 좋다. 그냥 다 좋다. 그래가지고 책 평소에 즐겨 들으시고 즐겨 읽으시고 이동 시간이 잦으신데 뭔가를 효율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오디오북 정말 추천드려요. 어지간한 라디오보다 훨씬 콘텐츠도 다양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윌라에서 저희 제 채널 구독자분들, 할인부 채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무료 이용 쿠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3개월 동안 50% 할인가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쿠폰을 보내주셨으니까 그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 중에 한번 이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셔가지고 쿠폰 통해서 1개월만 무료로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중간에 무료 기간 동안 해지해도 상관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유용할 것 같아서 제가 냉큼 쿠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스페셜 쿠폰 이용하셔가지고 한 번쯤 독서, 오디오북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용했던 어플들 4가지 추천드렸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두서없는 이야기가 된 것 같긴 한데, 저처럼 효율적으로 좀 시간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오늘 어플 추천드릴 만한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안녕!